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어제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에서 8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2013년 6월 이후 이 최대 순매도 기록이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은 다행히 시장 충격은 크지 않았고 또 MSCI 리밸런싱이 마무리가 된 만큼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의 수급 일단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현재로서 외인들 양시장에서 매도세 나타내고 있거든요. 조금 더 살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주식 고민, 종목 고민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상담도 가능하고요.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 정재현 멘토님과 직접 이야기 나누면서 나에게 딱 맞는 맞춤 전략에 대한 종목까지 얻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전화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11번 혹은 2612번 두 통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문자 전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식잔소리 오늘 여러분들과 1시간 동안 좀 함께하게 될 텐데요. 그런데 오후장에서는 어떡하지 하는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정재현 멘토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 마련을 해두었습니다. 참여 방법 매우 쉬워요. 문자를 보내주셔도 되고요. 혹은 동영상으로도 시청이 가능하거든요. 메신저로 참여하는 방법 문자입니다. 문자샵 4989번으로 오픈 채팅방 이렇게 5글자만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검색하셔서 들어오실 수도 있지만요. 그렇게 했다가 가짜방, 이 사칭하는 사람들의 방으로 잘못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샵 4989번으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여러 가지 멘토님이 올려주시는 동영상 보면서 함께 주식 공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접속하시고요. 주식잔소리라고 검색하시면은 정재훈의 주식잔소리 TV라는 채널이 뜹니다. 자, 여기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매일 기본적으로 장전 시황, 마감 시황 2개는 꼭 올라오고 있거든요. 2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주식과 관련한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이평선에 대한 강의까지 정말 영상 다양하니까요. 모두 챙겨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요. 광주 서구로 여러분들 뵈러 직접 내려가십니다. 11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광주 서구 ECC 빌딩 2층 유한타증권에서 2019년에 꼭 봐야 할 마지막 핵심 섹터 대공개라는 주제로 강연회 열리거든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4번 끝자리가 이 상담 전화랑은 달라요. 2664번이 상담 전화 번호입니다. 강연회 번호가 2664번이라는 점 꼭 참고하시면서 관련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전화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자세한 시황 살펴보면서 주식잔소리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기관들 순매수 1, 2위 종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외인들에게 있어서는 순매도 1, 2위 종목으로 잡혔거든요. 오늘도 외인들 이 투톱 종목 계속해서 좀 덜어내고 있고 신한지주, 네이버, 카카오 등 사들이고 있지만 물량은 이 매도세에 비해서는 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MSCI 리밸런싱 마무리됐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한국의 투자 등급 상향 조정됐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이 좀처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도대체 현재 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현재 시장 상황 멘토님께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멘토님. 예. 시장이 조금 까다로워요. 지금 시장 자체가. 거래소 0.37%, 코스닥 0.39%, 0.4%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수급적인 그런 부분들만 보게 되면 외국인 쪽은 양매도예요. 지금 2120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우선적으로 좀 볼 부분들, 미중 무역 협상 부분들에 있어서 잘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서 주가는 반등이 좀 나와줬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계속 잡음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무역 협상은 아마 1차는 합의가 될 거예요. 될 것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다 이제 또 한 가지 얘기가 나왔던 게 한국을 투자 등급을 좀 상향 조정했죠. 내년 경기 회복의 원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시아 국가 중에서 대만과 한국 시장이 가장 큰 폭으로 좀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의 원인은 IT 쪽으로 좀 보셔도 좋겠죠. 그러한 흐름들 계속 좋은 얘기들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봐야 될 부분들은 한국 시장의 밸류입니다. 싸죠. PBR 1배가 안 되고 있습니다. PBR 0.9배 때도 안 돼요. 그렇게 싼데 왜 못 올라갈까? 그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냉정하게 한국의 기업들 중에서 4차 산업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없습니다. 늦었죠, 이미. 미국 기업들 보게 되면 4차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금융 섹터들까지 같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근데 국내에서는 IT밖에 없어요. 은행 쪽 같은 경우도 올라간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리밸런싱이 좀 마무리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지만 일단 오늘까지는 뭐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여전히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어요. 기관 쪽은 거래수만 매수를 할 뿐 코스닥은 2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했다가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와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강보합세로 좀 돌아섰고, 그 이외에 업종 대표주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그러면 이들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시장은 당분간 박스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지 않는다라면 일단은 상승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행인 거는 그나마 선물 쪽에서는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선물까지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 변동성이 좀 더 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수는 아래 꼬리를 좀 달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두 가지예요. 2160에서 이 저점 자리대까지 박스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눌리느냐. 그럼 그 부분들 자리대가 2060, 50 요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일단 박스권으로 좀 진행되는 게 제일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 부분들을 계속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년도에 이제 증권사의 보고서들, 내년도에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여전히 뭐 좋은 부분들은 IT 쪽 괜찮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5G,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쪽은 다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제약바이오 쪽은 아직까지 확인은 못했지만 뭐 그냥 중립적인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다른 섹터들 같은 경우도 경기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면 돌아설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지만 그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종목장이에요. 여전히 종목장인 속에서 그나마 성장을 좀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섹터, 두 기업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이버 여전히 좀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격이 과도하게 좀 벌어지고 있으니까 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LG 계열사들 중에서 그나마 가장 눈에 띄고 있는 부분들은 뭐 LG전자도 뭐 괜찮은 그런 모습이지만 LG 이노텍이 좀 괜찮아 보여요. 카메라 모듈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 근데 이 박스죠. 이 박스 자리대를 넘어가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까지 아람코에 대한 그 기업 공개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람코가 상장을 하게 된다라면 또 외국인 자금이 또 빠져나갈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수급적인 추이를 좀 계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은 참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거래소 시장은 그럭저럭 외국인과 기관 쪽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비중이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개인 쪽에서 투자를 많이 한단 말이죠. 자, 2018년도 때 2018년도 연말경을 보게 된다라면 뭐 크게 밀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 10월달, 9월달 이때 미리 좀 많이 밀려 내려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반등이 나왔다 다시 되밀렸어요. 12월달 내내. 지금 같은 경우는 반대죠. 오히려 여름 때 빠졌다가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눌리고 있단 말이죠. 개인 투자자들 많이 빠져나갔다 뭐했다 하고 있지만 신용에 대한 잔고는 여전히 상당권역까지 놓여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정말 악하게 얘기하면 변동성 크게 해서 신용 다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매물이 매물을 부른다라는 얘기들 아실 겁니다. 그러면 반대매매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겪었었잖아요. 올해에도 요럴 때 겪었었고요. 이때 겪었었고요.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신용거래 하시는 분들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하루하루에 연연해 하거나 그럴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개별주들 뭐 그런 종목군들을 보시는 분들은 하루하루에 연연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될 거, 12월 달에 분명히 변동성 나올 거예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선택해야 될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섹터가 어느 섹터냐를 일단 먼저 보세요. 전망치를 보게 되면 IT 섹터 괜찮다고 하죠. IT인가 아닌가를 먼저 보세요. 그리고 주가의 수준을 한번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종목을 하나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탐방을 갔던 기업 파인텍을 한번 봅시다. 자,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그죠? 내가 산 단가가 요런 데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데예요. 이런 데 쏟아질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하자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부분들은 뭐 네페스 같은 게 있었죠. 올해 연초부터 했다가 큰 시세가 나왔던 기업들, 내 주가의 위치를 한번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놀고 있다 라고 하게 되면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5G 종목군들은 관심 있게 보고 아직까지 관심권역에 있지만 아직 매수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한번 보자고요.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10,000원대에 있다가 아직까지 4배 이상 올라 있어요. 여기에 아마 개인 투자자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많이 올라 있던 그런 부분들에서 이 부분들도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거든요. 이때에서도 분명히 큰 손들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의 양도세 회피 물량 전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미 뭐 정리를 했을 수도 있고요. 이미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변동성을 봐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게 빠졌어요. 이러고 그럼 저는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받을 겁니다. 왜? 내년도에도 성장을 해나가요. 100% 이상 성장할 거예요. 가격 조정 받았으니까 기간 조정 들어가겠죠? 근데 만약에 뭐 양도세 부분들로 인해서 종목이 빠진다? 그럼 저는 이런 종목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년도에도 성장을 하는 부분들이 틀림이 없는 섹터인데 주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빠졌어요. 그건 양도세예요. 그 부분들에 빠질 거예요. 그럼 그런 종목은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거. 한 번에 사지 말고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가면 내년도 시장은 괜찮을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페스가 저희가 작년 12월 달부터 매수를 했었단 말이에요. 매수를 했었는데 요 시기 때부터 매수를 했었는데 12월 달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무 이유 없이 빠졌었거든요. 이러한 분들이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활용해서 매수하는 전략.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섹터들도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 골라놓고 거기에서 얼마의 매수를 할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될 한 달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신용거래 하시는 분들 리스크 관리 정말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분들 기억을 하시고 성장주는 쭉 한번 관종에 놓고 난 다음에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빠지면 잡아 들어가는 전략 아주 좋을 겁니다. 강조드리니까 그 부분들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우리 시장 상당히 좀 까다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12월에 일단은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우세하다라는 전망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섹터, 성장성이 있는 섹터인지 아닌지, 그리고 내가 매수한 그 단가, 주가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한 후에 해당에 맞는 전략을 새롭게 좀 짜 나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주셨죠. 성장 섹터의 종목이 12월에 이유 없이 빠진다면은 그 원인은 양도세 때문일 경우가 크다,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변동성을 활용해서 분할 매수의 접근으로 취해보면은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자, 12월에 가져갈 수 있는 전략 좀 전해주셨는데요. 그 외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강연에 또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는 여러분들 종목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전화 상담 많이들 주고 계시죠? 자, 한 분씩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전화 상담으로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울 반도체 16만 2천 원에 20%입니다. 서울 반도체 16,200원에 20%신 거죠? 16,200원에 알겠습니다. 네, 서울 반도체 이번에 특허를 경매에 나오면서 좀 굉장히 올랐었고 공매도 과열로 좀 지정이 됐는데 일단은 현재 매수가보다는 아래에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멘토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거 저랑 상담하셨었죠? 예, 한 번 했습니다. 갖고 계시라고 했었고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이건 삼성 서울 반도체입니다. 지난번 거는 SK 이노베이션 가지 있으라고 그랬죠. 근데 이건 또 16,000원 이거 왜 이렇게 다들 물려 계셔요, 아버님? 이것도 딴 겁니다. 예. 갖고 계세요, 이것도. 그래요? 갖고 계셔야 되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은 뭐 외국인 쪽이 어제 좀 많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예. 더 다시 빠지네요. 다시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빠지는 이유가 실적이 그다지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역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밀리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면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어요. 그죠? 예. 어제 거래량이 좀 상당히 많이 500만 나왔단 이상.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주가는 어느 정도 바닥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여기서 이제 이게 지금 역배열이잖아요. 예. 예. 이런 역배열이기 때문에 다 저항 자리대를 하나씩 밟고 올라가야 돼요. 예. 예. 그럼 이게 단기간에 확 올라가기는 힘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16,000원짜리대에서 매수를 하셨다라면 그냥 지금은 갖고 계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버님. 매도하지 말고요. 매도하지 마시고 뭐 어저께 뭐 만약에 15,000원대 거기까지 뭐 여기 왔는데 좀 줄였다라고 하게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때 자리에 못 서서 그걸 몰랐어요. 그렇죠. 이게 항상 자리를 비웠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지금은 갖고 계셔야 돼요, 아버님. 지금은 예, 갖고 알겠습니다. 계세요. 항상 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일지테크 부탁드립니다. 일지테크요. 매수가 네. 비중도 부탁드리겠습니다. 5,400원에 50%요. 5,400원에 50%시고요. 네. 50%를 한꺼번에 들어가셨나요? 아니요, 계속 물타기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원래 최초 단가는 훨씬 더 높으셨나 봐요. 네, 5,800원 정도 됐습니다. 5,800원에서 추가 매수해서 5,400원까지 현재 내려온 상황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멘토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밀키테크를 5,4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니, 그게 지금 종목이 많이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매수를 했거든요. 이거 분할 매수해서 지금 50% 맞추신 거죠? 네, 분할 그럼 매수. 처음에 6,000원대에서 매수하셨겠네, 그럼? 5,800원이요. 그렇죠. 5,800원이나 뭐 6,000원이나. 그랬다가 빠져서 추가 매수를 하셨어요. 그죠? 네네. 추가 매수한 거는 한 4,000원대 후반에서 했었겠네요? 그래서 몇 번을 했습니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몇 번을? 네. 그럴 만큼 이 기업이 매력적일까요, 어머니?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얘는 자동차 부품 쪽에 그를 알고 있거든요. 자동차 부품사인데 네. 자동차 판매가 막 잘 되나요? 아니요. 아니죠. 네. 이 기업이 실적이 쫙 하고 좋나요? 아, 그거 지금 사고 나서 보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적자네요, 어머니. 네. 3분기 실적 확인해 보셨어요, 혹시? 안 해봤습니다. 3분기 실적도 확인 안 하셨어요? 네. 자, 그럼 한번 3분기 실적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왔나? 자, 3분기 실적 매출 줄어들었고 영업이익 58억 적자. 당기순이익 56억 적자. 뭐 적자 기업이네? 네. 어머니? 그러면 올해 3분기까지 적자만 한 150억 되네요. 아, 어머니. 네. 근데 이건 올라갔던 거는 테마성 흐름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어머님이 이 부분들을 확인하셨어야 되는데 네.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 추가 매수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네. 내년도에 이 자동차 판매 전망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데 네. 이거는 오래 버티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오래 일단 버티시고 네. 만약에 이게 시간이 걸리게 되고 올해 넘어갈 거예요, 분명히. 네네. 올해는 넘길 거고 4,500원 정도 가면 네. 그때 전화 좀 다시 한번 주세요, 어머니. 그럼 그때 정도 돼가 매수하면 안 됩니까? 아, 매도. 매도? 네. 왜 손실 보고 매도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한 20%. 내려가니까 이것 응? 때문에 지금 네. 너무 막 머리가 아프거든요. 머리가 아파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 단기로 이걸 잠깐 이렇게 수익 내고 나오려고 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어머님은 이렇게 이거 어디 가면은 정리를 해야겠다, 손절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무조건 올라간다는 것만 생각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다가 이제 지금 어느 손실로 어느 말씀하세요. 정도 하고 나면은 매도하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음. 지금 계속 내려가니까 손실이 너무 지금 많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게 되면 네. 그때 전화 한번 다시 주세요. 좀 더 올라갈지 아니면 거기서 팔아야 될지 그 자리대가 4,500원 정도 되니까 예. 그때를 좀 보고 해야 되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 네네. 메모해 놓으셨다 그 가격대 오게 되면 네.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어머니.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요. 네. 매수가 비중도 부탁드립니다. 12,000원에 20%. 12,000원에 20%시고요. 네. 목소리에 너무 힘이 없으셔서 참 걱정해요. 네, 많이 떨어졌죠. 추가 매수할까 싶어가지고. 추가 여쭤보려고. 매수요. 네. 지금 비중 20%신데 이제 여기서 더 추가 매수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멘토님 바로 연결을 해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멘토님, 안녕하세요. 이거 전에 한번 상담하셨었던 적이 있나요? 아니요. 처음이세요? 코스모 신소재 처음이에요, 예. 코스모 신소재가요, 어머니. 네. 일단은 유상증자까지 하고 해서 재무구조를 좀 개선을 시켜놨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어머님이 추가 매수를 해볼까 고민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일단 2차전지 쪽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12,000원에 20%였어요. 네. 주가는 얼추 다 빠진 것 같아요, 어머니. 네. 주가는 얼추 다 빠진 것 같은데 여기서 추가 매수. 어머니 유상증자 안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유상증자 받으셨잖아요. 그래갖고 저렇게 단가가 낮아진 거예요. 그죠? 유상증자 받았으니까 이거 아마 한 15,000원대 되지 않았어요? 한 16,000원 됐죠. 얼마요? 16,000원. 16,000원? 네.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받아서 지금 요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비중도 네네. 20%가 됐고. 네. 이 고민이긴 한데 유상증자까지 받았는데 추가적으로 더한다 20%인데 그럼 만약에 어머니 네. 한 7,500원, 7,400원 네. 그 정도 네. 때까지 다시 눌리면 네네. 그 이하로만 한 5% 정도만 더 해보세요 어머니. 아, 그래요? 5%만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아, 그래요? 그렇게 정도를 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조금 단가가 좀 낮아질 거예요. 그렇죠. 낮아질 거니까 지금은 7,400원, 500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좀 5%만 분할로 매수하시고요. 네네.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저항 자리대가 61선이에요. 요 자리대가 이 초록색 선이 저항이거든요. 요걸 이제 안착하게 되면 요 10,000원 언저리대까지는 갈 거예요. 근데 10,000원 자리대는 수월하게 넘어갈 것 같아요. 아, 전번에 갭 하락된 데까지는 가겠어요? 응? 전번에 갭 하락됐잖아요. 권리라. 여기 말씀하시는구나. 여기 11,000원 네네, 언저리에. 네. 요 자리대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어머니 내년도 2차전지 쪽이 네. 내년도에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궁뎅이 무겁게 들고 있었어. 그러니까- 멘토님이 아무리 좋은 걸 해도 음. 돈이 없으니까 못했지.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쩔 수 없이 좀 기다리시는 게 네네.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네네. 기다려갖고, 추가 매수. 나중에 조금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고. 그렇게 좀 하세요, 어머니. 네네. 예, 성공 수고하세요. 투자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4477번님이 신청해 주신 포스코 케미칼 상담 도와드릴게요. 47,9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 현재 조금 수익 보고 계시거든요. 포스코 케미칼. 자,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되면 좋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일단 포스코 케미칼 2차전지 쪽 섹터예요. 47,900원짜리 때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좀 더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박스권 뭐 이렇게 박스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투자 마인드로 좀 보셨다라면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내년도 2차전지 쪽이 중국 보조금이 좀 줄어들죠. 철폐되죠. 그리고 유럽 쪽에 있어서도 2차전지 쪽 국내 셋업체들 같은 경우는 증설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수혜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좀 확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성장은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만 변수는 유럽 쪽의 전기차 업체들도 2차전지 쪽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뛰어들고 있다라는 거, 이게 조금 악재거리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성장은 지속해 나갈 거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해보세요. 한 55,000원짜리 때, 그 자리 때까지는 좀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뭐 1차적으로 55,000원짜리 때 지금 제시해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 1차 목표가 55,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가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파트론요. 파트론이요. 매수가 비중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수가가 12,060원의 비중은 10%입니다. 12,060원에 비중 10%시고요. 예. 딱 지금 부근이네요. 예, 어제 샀어요. 아, 어제 사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멘토님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수고 많으세요. 파트론을 어제 사셨어요.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버님 혹시? 전번에 보니까 외국 그 사람들이 그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한 30%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이 32%라. 예, 예. 일단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아버님? 정확한 건 모르죠. 카메라 쪽이에요, 파트론이. 예. 그 정도밖에 몰라요. 카메라를 만드는 기업인데, 모듈을. 예. 삼성전자의 1차 벤더예요. 아, 예. 그런데 내년도의 실적 전망이 예. 약간 좀 줄어들었어요. 내년도에 예. 성장이 이렇게 크게 성장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 이제 5G 폰이 생기고 하면서 교체 수요가 생긴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는 카메라가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예. 이제는 뭐 2대가 생겨 붙고 3대가 생겨 붙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 카메라 모듈 쪽에 있어 수익성이 좋아졌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내년부터는 아마 이게 단가 하락적인 그 압박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예. 그러면 11,000원을 기준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11,000원. 그러면 비싸게 샀네. 11,000원을 기준으로 보고 11,000원이 깨지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고요. 예.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한 13,000원 위에서부터는 예. 한번 좀 챙겨주세요, 아버님. 예. 단기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13,000원 넘어가는 시점에선 챙겨주시고 예. 11,000원 깨지면 일단 리스크 관리 하시고요. 예.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그 에어부산이요. 에어부산이요. 매수가 비중 부탁드리겠습니다. 7,200원에 50%입니다. 7,200원에 50% 갖고 계시고요. 예. 50%를 그러면은 좀 나눠서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 한 번에 들어갔어요. 아, 한 번에 7,200원에 들어가셨군요. 뭐 100원에도 사고 200원에도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 100원, 200원 정도로 나눠서 예, 50% 예. 한 번에 채우셨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상한가 찍었었는데 그 다음에 좀 빠져가지고 그죠? 그 상한가에서 거래량이 엄청 터졌는데 네, 지금 가격이 너무 다운됐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던져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은 한번 예, 멘토님께 바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7,2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게 올라가기 전에 매수하신 건가요? 10,000원까지 갔다가 빠졌을 때요. 아, 10,000원까지 갔다 빠졌을 때 예, 빠졌을 때 하루에 그냥 2-3번 나눠서 산 거거든요. 하루에 2-3번 왜 샀었을까요? 10,000원까지 갔었기 때문에 이게 거래량도 크게 터지고 해서 8,000원대 위로는 안 올라갈까 해서 샀습니다. 지금 10,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이 얘기가 지소미아 뭐 얘기하면서 흐름들이 나왔던 거죠? 뭐 아닌가요? 지소미아보다는 그 현대산업개발하고 그거 아닙니까? 아, 그 부분들이구나. 잠깐. 예. 그러면 첫 번째로는 11월 달에 뉴스를 보면 예. 일단 지소미아 얘기가 나오면서도 반등이 좀 나왔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분리매각 이 얘기 매각 이슈가 좀 나오면서 얘기가 나왔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실적보다는 이슈로 움직였던 케이스가 좀 많아요. 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에 이게 상장이 됐는데 2019년 12월 달 보유의 수가
1년째 보호회수 풀리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요건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7,200원이란 말이에요. 예, 예. 비중이 50% 매수를 하셨는데 우선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예, 예. 그 오늘도 내놨었는데 네. 120원까지 찍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기준점을 좀 잡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6,400원을 좀 잡고 보세요. 예. 6,400원을 기준점으로 잡고 예.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매수가 위로 올라갈 거예요. 예. 그러면 저는 이게 지소미아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단기에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그러면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 저는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 다른 지금 종목 현재 좀 추가 보셨으면 매수는 좋겠어요. 안 됩니까? 하지 마세요. 50%인데 뭘 예. 손절할 생각은 안 하세요? 예. 손절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왜 안 하세요? 예, 손절 그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손절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6,400원 깨지는데 만약에 비중이 한 10%나 20% 정도 된다라면 뭐 5% 정도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50%란 말이에요. 예. 이 종목이 뭐 성장을 정말 크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슈로 본 것 같다가 했는데 이거를 그냥 추가 매수를 한다?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분들 기억하시고 예. 반등 나오면 종목 교체하세요. 예. 예. 아시겠죠? 알았습니다, 대표님. 예, 송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또 진행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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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좀 고민이 되실까요? 바이오 리더스요. 바이오 리더스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죠? 13,600원에 30%요. 13,600원에 30% 쉬고요. 네. 좀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어서 5,000원대까지 갔었네요. 네, 네. 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대책이 안 서는 상황이셔서 저희에게까지 이렇게 전화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멘토님께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13,6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네, 네. 이거 어머니가 혼자 매수한 것 같진 않고. 지인이. 그렇지. 지인 나왔다. 나올 줄 알았어. 지인이. 이게 좀 앞으로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기다리라고만 자꾸 그러는데 주식은 자꾸 떨어져서요. 네. 뭐 몇 번 상한가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데 주식은 한없이 떨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손절할 수도 없고 너무 많이 떨어져서. 상한가를 몇 번 갈 거래요? 네. 그분 뭐 주포신가 봐? 응? 글쎄 모르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그냥 무조건 기다리라고 그러면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이 돼서요. 손절하기도 너무 많이 손해봐서 손절하기도 그렇고. 어머니 이거 뭐 기업 분석으로 뭐 될 거는 아닌 건 아시죠? 네네네. 그거는 알고 있어요. 뭐 적자가 뭐 그냥 아주 그냥 화려하게 적자네. 네. 적자 규모도. 글쎄요, 이거 제약바이오 잠깐 한번 공시 한번 봅시다, 어머니. 이게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어머니 네. 그냥 그 카더라에 이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분기 보고서 한번 볼게요. 일단 사채도 겁나게 많고 네. 사채도 겁나게 많고 실적 뭐 말할 필요 없죠. 적자인 거는 다 알 거고. 그러면 사업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좀 보자고요, 어머니. 지금 보면 뭐 식이약품 얘기가 나오고 제가 정확하게 이 부분들에 있어서
뜯어보질 못해갖고 어머니 제가 뭐라고 말씀을 좀 드리길 애매한 부분들인데요. 임상도 하는 것 같고 이게 임상실험 뭐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어머니 혹시 아세요? 예, 예. 자궁 경부암 퇴치 그쪽으로 하고 있어요. 그쪽으로 하고 있대요? 네, 네. 임상이 2상이 들어갔는지 3상이 들어갔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1상까지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아, 1상까지? 예, 2상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1월 달에요. 아. 모집은 다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응? 모집은 이제 임상할 사람은 모집은 다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보면 뭐 여기에 뭐 이것저것 있고 자궁경부 피형증 치료제 뭐 얘기가 쭉 나오고 있고 바이오 신약 자궁경부 전암 뭐 부분들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곤 있는데요, 어머니. 네, 네. 문제는 뭐냐면 이 신약까지 개발을 하고 나올 때까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일상이었으면 최소 한 5년 있어야 될걸요, 어머니? 아, 그래요? 이거 될 거라면? 그러면 여기서 보자고요. 일단은 그 부분들 때문에 매수를 하셨어요. 근데 어머님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권유로 해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는 말씀만 듣고서 일단 가지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어머님이 일단 30%시니까 대응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이게 주가가 싸거나 그런 기업이 지금 아니에요, 어머니. 이거 만약에 빠지면 뭐 5,000원대까지 다 빠지기는 했는데 지금 자리대에서 손절 타이밍을 잡는 거는 늦은 것 같아요, 어머니. 네. 이거는. 그러니까 과거에 흐름들이 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돼서 일단은 매수를 하신 건데 지금 주당 자산 가치 2,800원. 지금은 버티셔야 되겠네요, 어머니. 어머니. 네네네. 지금은 버티세요. 네네네. 이거 버티셔야 될 것 같고 추가 매수 꿈도 꾸지 마시고 네. 그리고 그분한테 전화해 보세요. 네. 그분한테 전화해서 네네. 너 그 주식 갖고 있니? 한번 물어봐봐요. 네, 알겠습니다. 보여줘봐. 한번 사진 찍어서 보여줘봐. 한번 해봐요. 없을걸요, 어머니? 아, 네, 알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버티세요, 어머니.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바이오 리더스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손실폭 큰 분들이 계셔서 저도 좀 마음이 무거운데요. 아무쪼록 전해드린 전략 잘 참고해 가시기를 바라겠고요. 혹시나 또 고민이 된다 하시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또 새로운 전략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의 관심 종목 알아볼 시간이죠.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 서로 방향성 달리 한 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좀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상당히 까다로운 시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시장의 흐름들은 그다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일단 뭐 그냥 순환매 정도 나온다. 그렇게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변동성 구간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역을 좀 탈피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한솔테크닉스예요. 한솔테크닉스. 요거 오전에 봤던 부분들인데 밀리면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박스를 넘어갔단 말이에요. 요거 이 자리대를 넘어간 그런 흐름들이거든요. 바닥권역에서 이제 탈피를 해나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여요. 근데 이제 상승을 하는 이유가 이게 삼성 쪽에 OEM 제품들을 좀 만들고 있죠. 휴대폰 쪽도 넘어갈 그럴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가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박스권역으로 쭉 만들었죠. 이렇게 등락을 계속 거쳤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거래량이 빵 하고 터졌죠. 그러면서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도 시장에서 그래도 주가는 바닥을 치고 반등권역으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뭐 월봉 차트 보면 뭐 꺾여 있고, 주봉도 보게 되면 좀 한 9,000원대 중후반 자리대, 10,000원 언저리 뭐 그 정도까지는 일단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건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수급적으로 좀 볼까요?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많이 사는데, 외국인 쪽에 있어서 이게 연속성이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대량으로 들어왔던 건 그 다음날 많이 빠져나가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지금 추격 매수 자리대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좀 기다렸다가 7,900원 이하로 빠지면 사도 될 것 같은데 계속 올라가는데, 일단 기다렸다가 7,900원 이하로 빠지면 그때 한 번쯤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제법 실리면서 움직이는 케이스라 이게 나름대로는 탄력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모양새 자체가 주가에도 부담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내년도에도 일단 괜찮을 것 같고, 턴어라운드가 됐어요. 올해 기준으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고, 주당 자산 가치가 9,000원대예요. 9,000원대면 지금 구간에서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BPS 한 배, PBR 한 배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자리대 9,600원대에서 10,000원대니까 뭐 그 자리대까지는 충분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한번 조정 시에는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한솔테크닉스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12%, 오늘 6%대 상승세가 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격 매수해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단은 기다리셨다가 7,900원 이하로 빠졌을 때 그때 진입 가능성 열려 있고요. 이후에는 한 10,000원 언저리가도 봐도 된다. 일단 올해 기준 턴어라운드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추가적 상승 가능성 열려 있는 종목으로 바로 한솔테크닉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자, 주식 잔소리 오늘은 좀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정장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늘 열려있죠. 자,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메신저로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매우 쉬워요. 샵 4989번으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5글자만 써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문자 보내드리면 정말 터치 한 번만 딱 하시면은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샵 4989 오픈 채팅방 잊지 마시고요. 또 여러 가지 동영상 함께 보면서 주식 공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하신 후에 주식 잔소리 검색해 주세요. 정재훈의 주식잔소리 TV라는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요. 정말 다양한 영상들 모두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이 모든 혜택 다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이번 주 토요일에 강연회가 열립니다. 광주 서구로 내려갑니다. 11월 30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2019년에 꼭 봐야 할 마지막 핵심 섹터 대공개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자, 요즘에 시장 상당히 까다로워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다, 그냥 손 놔버릴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손 놓지 말고 기왕이면 이 강연에 함께 하시면서 2019년 알차게 마무리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연에 관련한 문의는요. 02-3153-2664번, 3153-2664번으로 받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요, 내일 목요일이죠. 내일 이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려 볼까요?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